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임재 전 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죠. 이 전 서장의 출두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 영장 재청구됐는데 이번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이 전 서장은요, 헬로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라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죠. 여기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또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서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관련 논란 여전히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신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현영 의원은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디메팀의 그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디메팀의 현장 도착이 20-30분가량 지연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그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을 했고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해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신 의원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이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를 이제 중간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택 바로 인근에서 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촉각을 다투는 가운데 명지병원 디메팀 닥터카는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신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대역 5번 출구에서 닥터카를 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사고 당일 명지병원 디메팁 차량 시간대별 이동 경로 자료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디메팁이 탑승한 사건 당일 닥터카 차량은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북로를 따라서 서울에 진입한 닥터카가 신 의원 집이 있는 염리동을 거치지 않고 신용산역 방면으로 바로 진입했다면 도착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신 의원은 이제 정확한 닥터카 탑승 지점은 밝히지 않았었고요. 이제 막연하게 중간 지점에서 탔다 이런 식의 해명만 내놨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영 의원은요, 한 언론과 통화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디맥과는 이동 중간에 만나서 합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역시 인근 대로변에서 만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바로 집 근처로 온 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신현영 의원이 대로변의 중간 지점까지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만나서 타고 갔다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의사의 신분으로서 늦은 시간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 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처럼 신 의원과 민주당 측이 해명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비판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신현영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구급 차량이 아니라 9인승의 일반 스타렉스 차량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시에 그 탑승한 닥터카가요. 5-6인승으로 개조된 구급차가 아니라 9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몰리는데 먼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디메틈 출동 차량 조사표에 따르면요. 참사
참사 당일인 지난 30일 이 오전에 경기권 재난의료지원팀 지정병원 7곳에서 동원된 이 출동 차량 중에서 명지병원 측만 이 구급차 여부란에 아니오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 측에서 일반 구급차는 응급차가 아니라 일반 승합차가 동원이 됐다는 뜻인데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급차를 탑승을 할 때 그런 탑승 인원수를 이제 정해서 선정해서 이 차량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차도 이제 차량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급차도 이제 몇 인승인지를 표기해서 내고 보통은 5인승이나 뭐 6인승 정도라고 합니다. 탑승을 하지 않은 일반 스타렉스가 승합차도 있고 이제 9인승이면 승용차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차라는 의미인 거죠. 병원에서는 관용차 같은.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신의원 등이 탄 스타렉스 차량에는 구급시설 대신에 외상 처치 물품과 응급의약품이 담긴 디멧 가방 2개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의원이 SNS에 올린 닥터카 내부 영상을 보면 사이렌도 없고 또 응급치료 장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시 닥터카에는 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행정요원까지 4명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 중에서 행정요원은 빠지고 신의원 부부가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일행을 위해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종성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메트 차량들이 다 구급차를 사용하고 거기에 의료진과 또 의료 장비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동하는 것과 달리 명지병원 디메트 차량은 스타렉스 일반 차량, 경광등이 없는 사이렌이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러면은 일반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렌이 없는 일반 차량을 썼다라는 거는 신현영 일행을 위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닥터카를 타고서 참사 현장으로 갔던 신의원은요, 15분 남짓 머물다가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다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이런 사실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할 때도 이른바 의전갑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이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데 이어서 참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이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10분가량 머물고 나서 이 차편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의료원 직원이 신 의원을 이태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닥터카로 또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관 관용차로 또 다시 이태원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중앙의료원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다. 결국 이제 병원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뭔가 직권을 좀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요. 명지병원과 민주당 간에 검은 카르텔이 숨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 의원과 명지병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행 비대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바로 명지병원입니다.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입니다.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의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네, 김행위원회 주장대로 이 명지병원 이사장은요, 서울대의대 83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야권 인사들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던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건 역시 이 명지병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장남의 경우에는요, 이 집에서 가까운 분당 서울대병원을 두고 굳이 명지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당시에도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은 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 씨 지시로 당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대리로 퇴원 수속을 밟고 또 처방된 약도 수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지병원도 수상하다면서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 명지병원 역시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신현영 의원은요, 명지병원에서 가정학 전문의로 일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휴직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더 팩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이사장이 2020년 12월 신현영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020년 신 의원에게 500만 원 이상을 고액 후원한 사람은 단 2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명이 명지병원 이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명지병원 측에서는 신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일 명지병원 관계자는 더 팩트 취재진과 만나서 병원은 현재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사에도 답변을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근무했고 이번에 이제 닥터카를 제공한 그 명지병원 이사장과 야권 인사들의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영 의원뿐만이 아니고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국정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명지병원이 한 거는 구조하러 간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한테 후원하면 국정조사 받아야 되나요? 저는 지금 158명의 시민이 무고하게 참사당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명지병원에 있었다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 더 나가서 신 의원이 닥터카를 적절하게 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사의 원인을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게 총체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는 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은 직을 유지하면서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신 의원에게 차 잘못한 거 하나 갖고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차가 택시였나요? 콜택시였나요? 아니면 뭐 블루,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였나요? 아닙니다. 닥터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닥터카는 왜 생겨났나요? 재난의료용 그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아니라고 막 또 뭐 말들을 하던데, 구급차 맞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려고 그 차를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골든 타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분 이내로 꼭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9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명지대는 출발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4분 정도가 늦었어요. 거의 그 명지대가 있는 곳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36분대에 떨어졌는데 54분대에 떨어졌습니다. 4분이라는 골든타임에 몇 배나 더 지체가 됐죠. 지체된 이유가 뭐죠? 국회의원 한 사람 태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뭐죠?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 없다. 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잘못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몫이고 신현영 의원이 그것을 그 차를 가로채서 만약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신현영 의원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예고했던 대로요. 오늘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요. 오늘 오전 국회의원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종성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이 두 건으로 해서 오늘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현영 의원 본인이나 남편까지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도 개선을 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의 국조위원들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 신현영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비판하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이제 윤리위에 표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저희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국정조사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을 빼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고요. 윤리위 회부 역시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